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혹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오히려 더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즐겨 드시는 딸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딸기는 새콤달콤하고 맛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어르신들께도 참 좋은 과일이지요. 그런데 딸기는 껍질이 얇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농사 지을 때 뿌린 농약이 표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다른 과일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농약이 과일이나 채소에 남아있는 것을 잔류농약이라고 부릅니다. 잔류농약은 한 번 드신다고 해서 바로 탈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몸속에 쌓이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처럼 면역력이 젊은 사람보다 조금 낮아지신 분들께는 더욱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딸기를 어떻게 씻어 드시면 좋을까요? 딸기를 드시기 전에 먼저 꼭지를 떼지 말고 그냥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천천히 씻어주세요. 꼭지를 먼저 떼면 그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어 오히려 농약 성분이 과육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에 씻은 다음에는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씻는 방법도 농약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딸기뿐만 아니라 포도, 복숭아, 상추, 깻잎처럼 껍질째 드시거나 표면이 넓은 과일과 채소는 모두 이렇게 꼼꼼히 씻어 드시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다음으로는 생수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수돗물 대신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사서 드시지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병에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인데요. 이게 몸속으로 들어오면 장기나 혈관 등 여러 곳에 쌓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들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병을 뜨거운 햇볕 아래 두거나 차 안처럼 온도가 높은 곳에 오래 보관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수병을 자동차 안이나 창가 같은 곳에 두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개봉한 생수는 가능하면 그날 안에 다 드시고 같은 병에 다시 물을 담아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리컵이나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수기 물을 유리컵에 따라 드시거나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시는 것도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장 건강, 혈액순환, 변비 예방에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꼭 드시되 그 방법을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이번엔 통조림 참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통조림 참치는 가격도 저렴하고 반찬 만들기도 쉽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식품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참치처럼 바다먹이 사슬의 위쪽에 있는 큰 물고기들은 몸속에 수은이라는 중금속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은은 바닷속에 자연적으로도 존재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쌓이기도 하는데요. 작은 물고기가 수은을 먹고 그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또 그 큰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먹으면서 수은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를 생물농축이라고 해요. 수은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이면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기억력이나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참치를 전혀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한 번에 반 캔에서 한 캔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매일 드시거나 참치 외에도 고등어, 삼치, 상어 같은 큰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통조림을 여실 때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물에 담근 제품을 고르시고 캔에서 꺼낸 뒤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염분과 기름기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감자튀김과 감자칩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들이랑 같이 드시다 보면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을 드실 때가 종종 있으시지요? 이런 음식은 감자를 아주 높은 온도, 보통 120도 이상에서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겨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녹말 성분이 많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빵, 과자, 시리얼, 커피 등에서도 소량 발견되기도 해요. 물론 감자튀김을 한두 번 드셨다고 해서 바로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을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시는 습관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감자를 요리하실 때는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시거나 삶거나 쪄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차가운 곳에 보관한 감자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해요. 어두운 상온에 보관하시고 가능한 한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조리하시면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처럼 공장에서 가공해서 만든 육류 제품들에 대해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음식을 가공육이라고 합니다. 가공육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제가 들어가고 색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인공색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맛을 내기 위한 각종 첨가물도 들어가지요. 이 중에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는 가공육의 붉은색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는 가공육이 대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육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은 장내 유익한 세균들을 줄이고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하니까 가공육은 자주 드시기보다 특별한 날 가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육 대신 두부, 계란, 콩류,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으시면 훨씬 건강에 좋답니다. 이렇게 여러 식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무섭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음식이든 적당히,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음식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만 완전히 끊는다거나 반대로 몸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하나만 봐도 튀기는 것보다 쪄서 드시는 게 훨씬 몸에 좋지요. 참치도 기름에 볶아 먹는 것보다 물에 헹궈서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이렇게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건강에 미치는 차이가 꽤 크답니다. 식품을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한번 살펴보시는 습관도 아주 좋습니다. 성분표 맨 앞에 적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간 성분이에요. 설탕, 액상과당, 정제염 같은 것이 앞에 적혀 있다면 자주 드시기에는 좋지 않은 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통곡물, 콩, 채소, 과일처럼 자연 그대로의 식품에는 이런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가공을 덜한 음식, 자연에 가까운 음식일수록 우리 몸에 더 이롭습니다. 또 요즘에는 식품 원산지 표시도 꼼꼼히 되어 있으니 어디서 온 식품인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국내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식품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기준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식품도 통관 검사를 거치긴 하지만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은 길러두시는 게 좋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는 가능하면 제철 음식을 고르세요. 제철에 나는 음식은 그 계절에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제철 음식은 제때 수확하기 때문에 보존제나 착색제가 덜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봄에는 달래, 냉이, 봄동, 딸기가 제철이고요.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수박이, 가을에는 사과, 배, 고구마, 버섯이, 겨울에는 귤, 무, 배추, 굴 같은 음식이 제철이랍니다. 계절마다 그 계절의 음식을 즐기시면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답니다. 냉장고 관리도 중요해요.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꽉꽉 채워 넣으시면 냉기가 잘 순환이 안 돼서 음식이 덜 신선하게 보관될 수 있어요. 냉장고는 60에서 70% 정도만 채우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속에서도 음식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한번 개봉한 통조림이나 반찬은 되도록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식품은 한번 해동하셨으면 다시 얼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물도 건강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처럼 음식을 담는 그릇도 신경 쓰시면 더 좋아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실 때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시고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를 가열하면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물질이 음식에 녹아들 수 있거든요.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 드시는 건 되도록 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혹시 너무 무섭게 느껴지셨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식품 속 유해, 물질 기준을 정해놓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품은 이 기준 안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드셨다고 해서 바로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을 공포스럽게 여겨서 아예 못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딸기는 잘 씻어서 드시고 생수는 플라스틱 병 대신 가능하면 유리컵으로 드시고 참치는 적당히 드시고 감자는 가능하면 쪄서 드시고 햄이나 소시지는 자주보다는 가끔 드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금씩만 신경 쓰셔도 우리 몸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잘 드시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드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가장 좋은 보약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